반갑습니다. 지금 막, 기본 등록금 내시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강 신청이 됩니다. 아마 아직 학번을 발급 못 받으셔서 저희 그 학생들 홈페이지에서 이제 학생들만 들어오는 포털이 있는데 그 포털에 아직은 못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한데, 수강 신청 관련된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그 수강 신청 포털로 이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수강 신청 관련된 부분들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노인복지 전공의 지금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권금주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생소하시죠? 네, 수업에서 이제 좀 저를 많이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제가 익숙해질 건데 지금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낯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인사하지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주로 수강 신청 관련된 부분들만 또 저녁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안내를 하고 또 질의받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인데요. 그것보다 좀 앞뒤로 시간이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을 이제 수요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노인복지 전공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만나서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수강 신청 관련되어서 아마 이제 기본 등록금을 내셨을 거예요. 기본 등록금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사이버 대학은 등록금이 일괄적이지 않고 본인이 듣는 교과목에 따라서 1학점당 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학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의 이제 등록금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 등록금을 내기 이전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2일 월요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월 28일 수요일 날 10시에 학번이 발급이 되고요. 학번이 발급됨과 동시에 수강 신청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 기간 내에 하게 되는데 뒤에서도 몇 번 얘기하겠지만 과목의 추가나 삭제가 그 기간 내에서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삭제가 불가하고 나중에 그 개강을 하게 되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점은 변경할 수 없고 이제 수강 과목만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혹시나 그 과목 내에 정원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 일주일 정도의 이 수강 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잘 숙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학점 기본 등록금 30만 원 빼고서 등록금을 이제 납부하게 됩니다. 요거는 2월 11일이고요. 아마 안내가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3월 2일 월요일, 3월 2일이 이번에 대체 휴무일인데 그러면 개강을 안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3월 1일 월요일 새벽 0시에 여러분이 수강한 과목들이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월요일 날 다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보통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내에 출석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들으면 이제 지각이 되니까 가능한 그 주에 들어온 거는 그 주에 내가 시간표를 짜서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든 과목들이 다 월요일부터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2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강 신청은 보통 이제
12학점에서 18학점을 하신다.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성적이 좋거나 이제 본인이 빨리 졸업을 해야겠거나 하게 되면 24학점까지 가능해요. 근데 첫 학기에는 최대 18학점까지. 근데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짜리입니다. 그 이상의 과목도 있지만 3학점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18학점을 수강한 18학점을 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6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학점이 아니라 15학점이다 그러면 5과목. 이번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12학점을 해서 좀 적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4과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고 나는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빨리 그러면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집중학기가 있어요. 그때 더 들으시면 되니까 첫 학기에는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과목이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 6과목을 듣고 이제 그 이후에 한 학기만 잘 보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좀 학점들을 더 늘려가면서 졸업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하세요. 제가 오늘 다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이 안 되니까 그 정도 이제 18학점을 해야 된다. 순천 기간 내에 내가 잘 과목을 내가 들을 만큼 수강 신청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들어야 되지? 라고 할 때, 저희가 총 140학점을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140학점 이상인데, 이건 1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고, 자, 2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35학점이 인정이 돼요. 교양학점으로.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115학점. 그 다음에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은 70학점 인정을 받아요. 70학점 인정을 받아서 나는 졸업할 때까지 70학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2학년이시면 6학기를 다닌다. 그다음에 3학년인 경우는 4학기를 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학점 정도를 수강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18학점씩 해서 8학기를 하면은 142학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난하게 6과목씩을 듣게 되면 그게 이수가 되면 내가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 학기에 그러면 다 못 들으면 졸업을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졸업 연기를 해서 내가 더 추가로 들어서 그 140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0학점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이 42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돼요. 42학점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제가 아까 3학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3학점이니까 보통 한 14과목 정도가 이제 그 전공 과목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양을 들으셔야 돼요.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은 본인의 그 미리 이제 저희가 인정하는 것들이 교양이나 일반학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1학년은 교양학점이 35학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학년 같은 경우는 42학점 이상이니까 70학점의 졸업인데 42학점이니까 한 28학점 정도가 남죠. 이 28학점 정도를 내가 뭐 그 전공을 더 들으셔도 되고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을 더 들으셔도 되고 이제 복수 전공 조금 추가돼야 되긴 하겠지만 복수 전공을 들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교양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게 주전공 42학점, 1학년 같은 경우는 35학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42와 35를 더하면 한 77학점이죠. 나머지 학점들도 이제 본인이 자유롭게 학습 로드맵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학년 같은 경우 사실은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학습 로드맵을 짜라고 하고요. 2학년이나 3학년들은 이제 학기가 짧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내가
전공 학점과 더불어서 뭐 이제 특히 사회복지 쪽, 노인복지 전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관련된 과목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학습 로드맵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학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가안을 좀 만들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전공 42학점 이렇게 포함된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학번을 발급하고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그 로그인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그 포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뭐 입학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저희 대학 홈페이지만 봤을 텐데 이제는 이제 포털, 우리 안에서 학생들, 재학생들이나 또 이제 교직원들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이제 포털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교직원들, 교수들은 또 다른 이 화면을 보이지만 이제 학생들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이제 가안인데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본인의 전공이 나오고 이제 사진을 올리시면 본인의 사진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학과의 홈페이지에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도교수가 배정이 돼요. 지도교수 상담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선생님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아직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강의동이라고 하는데요. 강의동에서 각 과목들을 강의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내가 듣는 과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듣는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 진도를 빠야 되는데 얼마나 진도를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 각 과목들을 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주차별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여기까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과제나 시험이나 토론이나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다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학사공지가 계속 올라오니까 들어오시면서 학사공지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학사 일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성적이 확정되면 성적 확정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복수 전공을 신청하는 기간 또 이제 내가 피치 못하게 휴학을 하거나 이랬을 때 휴학 신청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화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메뉴들이 있어요. 예, 메뉴들이 있고 요 웹메일은 저희가 이제 그 구글과 이제 연관시켜서 다 자동적으로 이제 메일이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그 저희가 하는 거가 요 편지함이에요. 주로 이제 편지함은 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호텔로 딱 들어가면 편지함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클릭하지 않아도. 그래서 편지함을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수강 시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여러 가지로 학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요 내용 말고도 전체적으로 잘 학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돕는 게 여기 킹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보면 킹 메뉴가 있는데 킹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빨리빨리 이제 뭔가 갈 수 있는 여기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도 자격증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뭐 총학생의 부분들도 이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학업 적응 지원하고 스마트 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OT를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컴퓨터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학업 적응 지원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뭐 140학점 이런 얘기했잖아요. 요런 부분들 졸업 기준 그다음에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것도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뭐 강의 수강 어떻게 하고 시험 응시는 어떻게 하고 과제 제출 수강 계획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하지 않으셔도 다 듣지 않으셔도 다 들으시면 좋은데 이제 기억 못 하시니까 그때그때 1학기 하시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일단 이 스타트, 예, 스마트 스타트 들어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고, 자, 수강 신청 관련된 걸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포털 화면이에요. 자, 포털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주요한 사항들이 팝업으로 뜹니다. 지금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팝업이 떠요. 그래서 팝업에 바로 이렇게 안내가 간단하게 되면서 여기 수강 신청 안내, 뭐 학사 공지 확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가셔서 네, 수강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시간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수강 신청하시면서 본인의 그 시험 과목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그 중복이 되면 그 과목이 수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수강 신청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에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들어가는 것은 이 학사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학사 정보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수강 신청에 대한 것도 있고 내가 얼마나 학점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성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학사 정보가 다 있습니다. 나의 자격증은 지금 몇 과목을 이수하고 더 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사 정보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바로 요 밑에 수강 신청 뭐 여기 있죠. 성적 조회도 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로 하면 더 빠르게 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강 신청이나 학사 정보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팝업에 대한 안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들어갈 수 있다. 요거입니다. 자, 학사 신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학사 정보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강에 대한 거, 뭐 등록에 대한 거, 학적에 대한 거, 장학 신청, 자격 실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메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수강 신청 하게 되면 또 그 하위 메뉴가 뜹니다. 하위 메뉴에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수강 신청 기간을 봐야 되는 거는 수강 신청 안내, 그다음에 개설 강좌 정보, 그다음 수강 신청하고 이제 시간표, 예, 시험 시간표를 조회하는 이런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하이 메뉴 수강 신청을 들어가면 뜨게 되죠. 그래서 수강 신청 안내는 꼭 한번 클릭해서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그 내용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수강 신청 관련돼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설 강좌 정보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어떤 그 전공의 개설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전공 과목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0년 1학기 모든 과목이 있는데 이제 학부 전공, 이건 이제 사회복지대학에 있는 과목들 내가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클릭하고 조회하시면 그 과목들이 다 뜨고 1학년 같은 경우에 교양 과목을 수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교양 과목을 클릭하고서 조회하시면 뜨고 일반 선택은 이제 타 전공들 과목이에요. 내가 타 전공이 뭐 재밌는 과목들이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면 일반 선택으로 가시면 또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개설 강좌 정보가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와 인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획서가 수업 계획서. 이 과목은 도대체 사회복지 인권은 뭐지? 인간의 인권 사회환경은 뭘 배우는 거지? 궁금하시면 이제 계획서를 클릭하시면
수업 계획서가 있고 이제 거기에 뭐 수업의 개요, 목표, 그다음에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해서 주로 이제 1주차나 아니면 과목 소개들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으로 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수강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도 기본값이 내 전공 과목입니다. 우린 노인복지니까 노인복지 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2026년 또 1학기 과목들이 다 뜹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서 있지요. 그다음에 미리 보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점수는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이 과목을 적극 추천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 점수도 한번 참조해서 내가 이 과목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교양 과목 클릭하면 교양 과목이 뜨고 일반 선택이 클릭하면 일반 선택이 뜹니다. 학부 전공도 뭐 그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과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쭉 봐갖고 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학기 때 보통 이제 첫 학기에 듣게 되거든요. 나 이거를 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 수강 신청 목록에 이 과목들이 쭉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가 또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과목을 옮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있죠. 최소 12학점에서 18학점. 그래서 18학점 이상이 되면 그것도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되고요. 또 12학점 이하여도 이제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 내에서 예, 수강 신청을 다 하시고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곧 제출하기 전에 물론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시험이 이제 중복이 되게 되면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중복이 된다고 이제 안내가 나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의 시험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중복이 안 되는데 딱 시험 시간표를 확인을 하게 되면 막 어느 한 요일에 과목이 쫙 이렇게 몰려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에 날 몰아보고 예, 수목금토에 난 쉬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너무나 한쪽으로 몰려 있게 되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시험 시간표까지도 확인하시고 최종 수강 신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내가 수요일 날 제출을 했어요. 근데 좀 들어보니까 그 과목은 좀 어렵대. 내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수강 신청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면 들을 수가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예, 다음 월요일까지 이제 수강 신청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일단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시간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되면 기간 종료되면 이 과목 변경이나 추가나 삭제 이런 거 불가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점은 불가하고 과목들은 저희가 수강 개강이 되면서 이제 그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표예요. 네. 시험 시간이 과목들이 다 시간표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두 과목이죠. 자, 시험은 일반형과 이제 레포트형이 있는데요. 주로 일반형으로 시험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형 동시 시험이 있고 비동시가 있는데요. 좀 헷갈리시더라고 처음에. 네, 동시 시험은 그냥 1시간 내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어와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뭐 한 40분, 8시에 시작하면 8시 시작해서 8시 40분까지 모두가 들어와서 그 시간에 들어와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동시 시험은 24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AI 그래픽 기초는 비동시잖아요. 그러면 4월 22일 0시부터 23시 59분 내에 보시면 돼요. 23시 59분 내에 보시는데 그러면 뭐 2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 입장 가능한 시간이고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시간은 40분, 30분, 40분, 50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40분 내에 시험을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들어간 다음에 24시간이래.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딴 일 했다 이러면 퇴장이 돼버려요. 문제도 못 풀고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비동시 시험은 입장 가능한 시간이 24시간이고 들어가서는 바로 시험에 주어진 과목별 시험 시간 내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험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크신데요. 그런 시험에 대한 모의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도 이제 나중에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요 시험 시간표까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포털에서 수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안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들은 내가 첫 학기에 수강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1학년과 2학년, 3학년 편입학 분들하고는 좀 이제 다른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을 섞어서 전공 과목은 한두 과목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교양 같은 경우를 이제 수강하려고 이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선생님들이 없으시다면 자격증은 꼭 따고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을 섞어서 듣는다. 교양 전공 과목 중심으로 이제 수강을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2학년, 3학년들은 전공 과목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2학년이니까 2학년에 되어 있는 과목들을 수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공 과목은 그러니까 기본 과목부터 이제 수강을 한다.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 과목부터 수강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선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 과목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과목들을 이제 들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대부분 없으셔요. 타 2학년, 3학년들은 이제 보통 다른 이전 전적 대학이 있죠. 근데 이제 전공이 이제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된 거 이게 이제 다 전공 과목 내에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전적대학에서 하시거나 학점은행제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편입학으로 이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5과목 15학점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공 부분에서는 42학점이 아니라 42학점 빼기 15학점을 이제 27학점 정도 듣고 나머지 70에서 27을 뺀 거를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꼭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자기가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복지 전공을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노인복지 전공과 관련된 이제 과목들이에요. 이제 그냥 봤을 때는 도대체 뭐부터 들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전공 기초, 그다음에 전공 심화, 그다음에 전공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기초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이면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노인복지론. 네. 그다음에 그 자격증 없지만 전공 과목으로 있는 게 노년학.
건강 가정론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이든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제 전공을 사회복지 전공 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부터 들어라라고 한다면 대부분들이 여기서 들어야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이 2학기를 끝내고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이제 생각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 평가가 3학년 내에 꼭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 중심으로 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기초, 전공 심화, 전공 응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 꼭 이거를 듣고 그다음에 들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사회복지 과목이 무슨 수학하나 뭐 수학과나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그다음 과목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전공 기초부터 심화나 응용으로 이제 가셔도 되고요. 뭐 '난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네. 하시고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진하게 된 거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한 선수 과목 7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요 과목들을 이제 1학기와 2학기에 꼭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이 있어요. 여기 뒤로 갈까요? 잠깐만요. 그냥 앞에서 설명할게요.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도 있는데 필수가 10과목이고 선택이 7과목이에요. 여기 있죠? 필수 10과목. 예. 그다음에 선택 7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17과목, 51학점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 노인복지 전공 내에 저희가 이렇게 그 필수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은 훨씬 많아요, 과목들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8과목만 이렇게 깔아놨어요. 예, 8과목만 이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자격증이 없다, 노인복지 자격증이 없다, 그럼 요 10과목 들어야겠죠. 또 8과목 중에서 여기서 7과목 저희가 노인복지와 그래도 관련되어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거든요.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꼭 들어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뭐 노인복지론도 좀 우리가 관련되니까 들어야 되죠. 사례관리론도 노인복지론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정신건강이나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나 뭐 이런 관련된 과목들 여기서 7과목을 들으시면 51학점이고 아까 전공학점이 최소 몇 학점이라 그랬죠? 네, 42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만 들어도 전공학점이 훨씬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과목들을 이제 들으시고 네, 뭐 그 나머지 과목들은 내가 노인복지 쪽 과목을 더 들으셔도 되고 나는 좀 다른 과목을 더 듣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의 전공들의 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말씀드렸어요. 위한 선수 과목 7과목이 있어요.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사회 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기 때 꼭 들어라라는 거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꼭 뭐 2학기 내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예, 1, 2학년 내에 들으시면 되고 2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도 3학년 1학기까지 예, 들으시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학교에는 굉장한 자격증과 뭐 마이크로 디그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제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 전공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관련된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글로벌 자격관리 센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도 이제 많이 들락날락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 홈페이지에 그 메뉴 위에도 이제 그 글로벌 자격관리 센터라고 있는데 그 우리의
포털의 맨 아래에 보면 관련 사이트 뭐 이런 게 보시면 거기에 가셔도 관련 사이트로 해가지고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국가 자격, 그다음에 공인 민간 자격, 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하는 민간 자격, 마이크로 디그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그래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 없으신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시고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을 갖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 지도사 쪽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어 교원 뭐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는데 요 부분들이 뭐 한두 과목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이수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내들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냐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1학기와 2학기에 이제 어떻게 열리는지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1학기에도 열리고 2학기에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집중학기에는 없어요. 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만 있고 다른 과목들은 다 1학기와 2학기에 다 열린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왜 좀 보셔야 되느냐? 이제 학습 로드맵 짜실 때 이 과목이 1학기에 개설되는지 2학기에 개설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자, 선수 과목들은 1학기에 개설되는 것도 있고 2학기에 개설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노인복지 전공이 제가 8과목이라고 얘기했죠. 이번 학기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정신건강 이렇게 6과목이 있어요. 자, 2학기에 사례관리론,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권 같은 경우는 1, 2학기에 있고요. 사례관리론은 이제 2학기에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 개발도 1, 2학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1, 2학기에 개설이 되고 어떤 과목들은 1학기, 2학기. 보통은 이제 1년에 1학기에 개설되는 거, 2학기에 개설되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된 과목들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자, 뭐 아까 파란색 글씨는 이제 선수 과목, 그다음에 이탈리체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 전공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필수 선택 8개 다 깔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예시예요. 예,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자격증이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전적 대학에 있으시면서 다시 난 1학년도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 중에선 자격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첫 학기에 내가 6과목을 듣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게 사회복지 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에요. 사회복지 개론은 개론이에요. 사회복지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의 영역이나 분야나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 대상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개요적인 부분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랄까요? 좀 훑어보기라고 하시죠. 훑어보기라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이제 누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직 배우시겠지만 사회복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리고 그 환경을 활용해서 사람을 돕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약간 인간 행동에 대한 것에서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회 환경에 대한 거. 이 사회 환경은 또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해서 뭐 가족, 그다음에 집단, 뭐 조직, 지역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회복지 쪽에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두 과목 정도를 이제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공 공통이나 선택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전공 노인복지 관련되어서 뭐 노인복지론이나 노후생의 설계, 노후생의 설계는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이해들을 갖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 중에 하나 정도를 들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교양 정도, 교양 선택은 이제 본인의 관심에 따라서 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예, 요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공을 많아도 네 과목, 네. 그다음에 두 과목. 나는 좀 전공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면 교양부터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 너무 많이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편입생입니다. 편입생. 그런데 이제 자격이 필요해요. 자, 이분들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과목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예. 나는 3학년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행정론 요 정도 예. 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 학기에 선수 과목을 다 들으시면 좀 재미가 없어요. 예, 이게 필수 과목이고 막 이런 거 좀 딱딱하고 첫 학기에 도대체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갑자기 행정론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고 지역사회 복지론 지역사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7과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과목 정도 들으시고 2학기 4과목 정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이나 프로그램 개발 평가 같은 경우는 2학기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은 없어요. 특히 프로그램 개발 평가는 현장 실습 나가기 직전 학기에 들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5과목 중에 뭐 다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 한 3과목 예, 정도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뭐 노후생의 설계 이해나 노인복지론 아니면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거, 인권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죄송해요. 사회복지와 인권 이 과목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양 선택은 좀 들으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여유 있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양 쪽에 재밌는 과목이 있거든요. 복지 관련돼서는 스웨덴 복지 이야기. 그래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야기들을 이제 막 재밌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과목들을 좀 들으시면 너무 막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제 할 수 있죠. 첫 학기가 막 너무 전공 과목들을 들으시면 머리가 아파요. 예,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첫 학기에는 전공 공통에서 한 3과목, 전공 선택에서 뭐 한두 과목, 이렇게 교양이나 이쪽에서 좀 한 과목 정도 이렇게 들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편입생 같은 경우는 네, 편하게 네, 노인복지 전공했으니까 노인복지 전공 과목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이 아닌 과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예, 들으시고 혹시 건강가정사 없으시면 이제 건강가정론이나 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된 과목들 전적대학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 과목도 한 4~5과목만 들으셔도 건강가정사를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평생교육사 이제 많이 따시는데 실제로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제 필수인데 그래도 평생교육사를 좀 그 자격증을 갖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과목은 교양 쪽에 이제 많이 과목이 깔려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과목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수 전공을 첫 단계에 신청하실 수는 없는데 나중에 복수 전공을 과목을 먼저 들으시면 나중에 복수 전공하면 그게 이제 일반 선택에서 복수 전공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 다른 전공을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관련된 과목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예시입니다. 잘못된 예시. 1학년인데 이제 그 우리가 아까 그 수강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수강 신청이 딱 전공 과목으로 딱 기본값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쪽에 깔려 있는 과목들을 막 다 전공으로 하셔요. 아니에요. 네. 교양 쪽 과목도 클릭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70학점인데 너무나 이렇게 교양 쪽 과목들만 이제 막 듣게 되면, 나중에 좀, 이쪽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최소 학점이 이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쪽에 이제 이렇게 두 개 정도,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개론, 노생의 설계 이게 요 네 개가 전공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한 학기에 이제 12학점을 이제 전공 학점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지는 내가 6과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과목만 하셔도 돼요. 5과목만. 여성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인데 교양으로 인정이 되는 과목이에요. 아동건강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선택인데 요거는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인데 저희는 좀 뭐 해당되지 않고요. 혹시 이제 뭐 그 다문화에 관심 있으면 이렇게 일반 선택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공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교양으로 인정되는 거, 일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5과목을 듣게 되고 그 학예에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이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 학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신입생들은 따셔도 좋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2급 취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론, 인행사, 그다음에 개론, 실천론, 행정론, 노후생의 이해 뭐 이렇게 해서 실수 선수 과목 한 4과목. 그다음에 2학기에 실수 선수 과목으로 해서 3과목. 그래서 완료하고 나머지 뭐 선택 과목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공 선택 뭐 이렇게 과목들을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자, 예시를 이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제 몇 개의 과목을 가지고 디그리, 를 준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뭐 크게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게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 전공을 했는데 내가 노인복지 중에서 어떤 부분들로 더 이렇게 좀 내가 과목을 통해서 특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졸업하실 때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로 노인복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6개입니다. 시니어 건강 지도사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26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노인복지 전문 지도사, 치매 케어 전문가, 노후생의 설계 상담사, 노인 예술 지도사, 웰다잉 지도사, 시니어 건강 지도사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이 뭐 이걸 다 하시고 겹치는 과목도 있지만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치매 케어 전문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자격증 선택 과목, 전공 과목,
뭐 이런 거와 이제 연관이 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로는 저희 쪽에 없어요. 사회복지 전공에 있어요. 이제 그쪽 가서 들으셔야 되는데 뭐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요 세 과목은 전공 과목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셔서 치매 케어 전문가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내가 졸업할 때 가져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노인 예술 지도사 뭐 해서 이제 이쪽 관련된 과목을 좀 들으시면 또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좀 자기가 한두 개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들에 이제 다 충족이 되어서 충족이 되는 경우에도 이 디그리가 이제 수여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과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격 관련된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첫 학기, 두 학기가 되면 자격증 관련돼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포털도 안 들어갔고 과목 명도 생소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그 한국말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제 그러시면서 신청을 수요일부터 하시게 되게 되면 이거 내가 잘 한 건가? 이게 맞는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돼요. 02-5631,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는 5018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다 있지는 않아서 전화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셔도 전화하셔도 되고 수강 신청 포털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안 되고 또 막 그 뭐가 이렇게 시스템이 뭐가 좀 어렵고 도대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944 5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내도 해드리고 원격 지원도 합니다. 9시까지예요. 평일 9시까지. 네. 휴일 날도 합니다. 그래서 요 5000번, 944 5000번에 전화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서도 도대체 출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것도 다 944 5000번으로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AI 챗봇이라고 해서 거기다 질문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거나 저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예. 내가 전화했는데 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누르시면 편지 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 쓰기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편지 쓰기에 그 누구에게 갈 건지 이제 찾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편지에 PR OF 3 4 0이 제 편지 쓰기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PROF 340 이렇게 하시고 메일 보내는 것처럼 쓰시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을 열면 편지 온 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상담은 꼭 저가 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교수 상담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노인복지 전공에 학생회가 있어요. 학생회 재학생 밴드가 있거든요. 이제 선배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재학생 밴드를 제가 URL을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밴드에 들어가는 방법들은 제가 약속은 못 드리는데 내일 정도에 그 밴드 URL을 보내서 초청 요청을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밴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강 신청 이후에 여러 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레포트를 내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학식을 하고 나서
전공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모임 때도 하고 이후에 또 노인복지 전공 학생회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환영회를 통해서도 이제 하게 되고 지역에서 지역 학생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일단은 공유 내리고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이나 얘기했네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질문을 이제 안 하시는 이유가 일단 우리가 낯설어서 낯설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이게 좀 뭐라도 좀 파악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아, 이제 혹시 정수영입니다. 자 정수영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전공 과목을 42학점에서 27학점을 pen 나머지를 전공 과목만 이수를 3학년, 4학년, 2학기 동안 다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정수영 선생님, 저희가 그 편입학 심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 성적 증명서를 냈잖아요. 네, 네, 성적 증명서를 입학할 때 서류로 냈잖아요. 네, 그 서류 냈던 그 성적 증명서에 네. 사회복지사 관련된 과목들을 다 수강한 자격증 관련 과목 수강한 그걸 내셨나요? 예, 그게 아, 성적 확인서에 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자격증까지 이제 그건 다 나와서 이제 네. 발급만 받으면 되거든요. 제가 일단은 아마 그러면 제가 15학점을 전공학점을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전공에서 네, 27학점만 들으시면 되고 네, 70에서 27을 빼면 네, 43학점인가요? 그쵸? 네, 3학점을 전공을 더 들으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복수 전공을 하셔도 되고 아, 자격증 관련된 걸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접속을 늦게 했는데 네. 다시 보기나 혹시 그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한 거를 네.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네, 아, 그럼 네. 네, 그때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도 PDF로 해서 올릴 거예요. 오늘 제 이 네. 자료들 그러니까 그 보면 제가 예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공 과목 관련돼서 뭐 사회복지사 7선수 과목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 막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도 있는데 요거 보시고서 한번 이제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요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조교 선생님이 올렸어요. 그 채팅방에 거기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네. 채팅방 열시면 거기에 지금 올렸습니다. 네, 네, 김설아 선생님 자료 예 올렸습니다. 네, 한번 그러니까 듣고서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예, 네, 제 내용 한 번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전공, 이게 70학점인데, 예를 들면, 편입인 경우에 42학점만 이수해도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강해도 된다고 하신 거죠. 42학점만. 그리고 나머지 28학점은 복수 전공을 듣거나, 근데 하나 더 궁금한 점은, 나머지 28학점을 다 채워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 28학점까지 다 그냥 채우셨죠. 아. 선생님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세요? 없는데요. 저는 3학년 편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사회복지 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만약에 다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 졸업 이후에도 시간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양을 듣지 않는 대신에 다른 과목을
그 복수 전공 가능한 과목을 수강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 전공이 42학점까지 들으시고 네, 나머지는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여기서 다 따겠다, 네, 자격증까지 취득하겠다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의 최소 학점이 51학점이에요. 네, 그게 다 전공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51학점을 아마 수강하셔야 되죠. 네, 네, 82학점 네. 하셔도 되는데 네, 자격증까지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자격증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17과목이니까 이게 네. 51학점이거든요. 3,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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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네. 51학점을 꼭 듣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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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또 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용기 있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학년 편입인데요. 네, 네, 그 전공은 이과 계열이라서 전혀 노인복지랑 상관없고요. 네, 네, 3학년, 4학년 중에 노인 전공 42학점과 네, 그 사회복지사 2급 51학점이 학과를 선택할 때, 수강을 신청할 때 17개 과목이 이수를 하면 전공 42학점까지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사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수강하는 거는 70학점이잖아요. 네네. 사회복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51학점이에요. 그쵸, 예, 예. 예. 근데 내가 노인복지에 들어왔는데 사회복지 자격증 과목만 관련된 거기에서 관련된 노인복지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뭐 노인 레크레이션, 노인 미술치료, 노인 작업치료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노인 관련된 그쵸, 관련 예. 거.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 나머지 몇 개 들으시면 70학점 끝나요. 아, 네. 저는 아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 51학점, 42학점 하니까 너무 많아서, 네. 51학점 안에 70학점,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과목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 3학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첫 학 2년 어떻게 갈까 싶은데요. 하다가 졸업 연기도 많이 하세요.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이제 들어와서 과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막 유혹이 되실 거예요. 타전공 보시면 타전공도 되게 재밌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하시고 다시 입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시고 다시 입학하시면 또 70학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하지 않고 연기를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전공 과목 최소 42학점만 하시게 되니까 뭐 그렇게 연기하셔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기억하지 마시고 예, 일단 첫 학기에 내가 수강 신청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예,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알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졸업 때까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수님, 네, 네, 지인 중에 지금 현재 이 노인복지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멘토, 멘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멘티 제도가 없습니다. 없나요? 네. 노인복지학과 1학년인데. 없고요. 어, 네, 이제 일단은 입학식 때 입학식을 한 30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전공 모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또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회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선배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에 들어오셔서 밴드 안에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3월 달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질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또 학생회에서 그 환영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네. 참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오프라인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처음에 쑥스럽고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저는 참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혼자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졸업을 하실 때 졸업사정을 하거든요. 너무 막 그 엉뚱한 과목을 들으셔서 졸업을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학생회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강 신청에 대한 거지만 이제 나중에 수강 그러니까 하시면서 시험에 대한 거 되게 공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아야 되고, 과제, 뭐 토론, 뭐 참여도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유성 선생님께서 보통 3학점 전공 과목의 경우 한 주에 들어야 할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보통 3학점인 경우에 75분이에요. 저희가 25분이 1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5분인데 다 75분이냐, 어떤 거는 75분인 경우도 있고 내용이 많으면 90분, 100분까지도 가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간표를 짜실 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짜시는데 이제 본인이 새벽형이다 그러면 아침에 한 과목씩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 저녁 때 또 한 과목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 주말에 몰아서 내가 그 과목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과목 정도를 이제 많이 하시죠. 5과목에서 6과목. 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교환 다 나가고. 궁금한 거 많으시죠? 네, 이제 그러면 마칠까요? 네,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꼭 가입해야 할 게 있나요? 꼭 가입해야 할 거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네, 의무사항은 없고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입해야 되는 건 이제 재학생 밴드인데요.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학년 편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졸업시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실습 선수 과목 신청은 안 해도 되는지요? 네, 자격증이 없으시면 자격증 관련된 과목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10과목 필수 하셔야 되고 또 선택 과목 7과목 꼭 하셔야지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7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중에 6과목, 선택 과목 중에 1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 7과목을 1, 2학기 내에 꼭 수강하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4학년 1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실습 OT를 받으시고 4학년 1학기부터 실습을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을 하지 않는다면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안 들으셔고 그냥 난 자격증 없이 그냥 이 학과에서 공부하는 걸로 좋다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2급이 필수이고 나중에 1급은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도 2급이 있어야지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현장에서 내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취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뭐 하여튼 이 현장에서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습은 선수 과목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되고요. 실습 오리엔테이션 하시고서 실습지를 선정을 하시는데요. 160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4주 안에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날로 쭉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보통 이제 학기 시작하는 방학중부터 시작해서 16주 아니면 뭐 한 14주를 하고 주중에 휴가를 내서 한 2번 정도를 하셔서 16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그리는 네,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뭐 자격을 되기는 하는데 보통 졸업하시면서 이것도 다 그 디그리 관련된 뭐랄까 자격증은 아니지만 네, 그거 관련된 수료증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그리는 네, 뭐 그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서 그 관련된 자격은 수여합니다. 네. 실습 지방에서도 가능하죠. 예, 본인의 지역에서 실습지를 선택하시면 실습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 부분들은 일단은 실습 관련된 부분들은 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도 가능하고 지방에서도 가능하고 예.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졸업하시고 나서 시간제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습까지 다시 머리가 아프세요. 네. 요 정도까지 예,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사실은 이제 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네, 오늘은 조금 저희가 네, 일단은 수강 신청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하셨고 오프라인이나 다른 기회로 네, 저희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목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특강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강 관련된 거 지금도 나갈 거예요. 예. 내일 또 AI 관련된 특강이 있는데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서로 예, 만나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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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숙 선생님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